자, 게리 블랙이 이틀 전인가 테슬라의 그 4가지 좋은 펀더멘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전 세계적인 전기차의 채택률, 그러니까 점유율이죠.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2023년부터 $7,500 보조금 들어가죠.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지금 테슬라, GM, 그리고 올해부터 토요타 이렇게 3개 회사만 25만 대 전기차가 넘어버려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7,500불이 비싼 거야. 똑같은 차라도.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조건이 동등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 자체를 올릴 거라는 거. 그러니까 1번과도 좀 연동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의 가격이나 특히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이 이 30만 위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서 못 받게 됐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올해까지긴 하지만 그다음 마지막 이제 유럽이죠. 중요한 시장. 세계 3대 전기차 시장. 미국, 중국, 유럽. 근데 그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가 베를린의 확장. 이렇게 4개를 게리 블랙이 지금 테슬라의 4가지 중요한 펀더멘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그런지 한번 사실 검증, 사실 대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기차, 이게 배터리 EV니까 순수 전기차인 거예요.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다 빼고 순수 전기차입니다. PHEV나 이런 거 빼고 보시면 이게 중국입니다. 빨간색. 중국이 지금 20% 초반까지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차 5대가 나오면 그중 1대가 전기차란 거예요. 이거는 신차 기준입니다.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차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 5대 중에 1대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차가 새로 나올 때 5대 중에 1대가 전기차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유럽도 12.5% 정도. 그러니까 8대 중에 1대죠.가 전기차. 그 다음에 미국이 오히려 가장 낮아요. 미국 겨우 6%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좀 그 대륙을 차를 타고 다니고 픽업 트럭 이런 게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보질 못해서 그거를 체감을 못 하는데 어디서 어딘가로 이제 크게 이동할 때 아무래도 전기차 불편하겠죠. 휘발유차가 훨씬 편하겠죠. 그 가솔린 스테이션에서 그냥 넣고 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인기가 가장 없어요. 겨우 6%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을 합치면 물론 이 글로벌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주요 3개 시장을 합치면 16% 정도가 신차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인도 이런 거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인도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 거 다 합치면요, 아직도 10%도 안 돼요. 아직도. 그 얘기는 뭐냐면 주요 시장으로 해도 8대 중에 1대만 전기차고 그 다음에 전체 막 인도 같은 그런 나라까지 다 치면 아직도 10대 중에 1대도 전기차가 안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아직도 못 먹은 파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야. 아직도 요것만 전기차야. 지금 못 먹은 파이가 이만큼이야. 이거 좀 너무 오버했나? 전기차가 요만큼이면 못 먹은 파이가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주요 시장 중 특히 테슬라에게서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못 먹은 파이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거. 근데 보시면 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봤자 이제 세계 3대 시장 점유율이 겨우 2.5%에서 2년 반 정도 만에 16%까지. 그러니까 매년 거의 두 배 이상이죠? 매년 2배 이상씩 2.5배, 3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란 얘기예요. 이제 여기. 아직도 급속 성장 단계에 있는 겁니다. 매년 40에서 50% 성장.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제 여기고 기업의 성장선을 생각한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단계고 지금 제가 앞에서 몇 %라 그랬나요? 전 세계 16인데 실제 뭐 인도나 이런 나라까지 다 치면 10%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이 원리 어답터 단계입니다. 아직도. 지금 본격적인 초기 주요 시장 점유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후기는 아직도 멀었고 초기도 안 갔고 아직도 얼리 어답터 단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여기쯤 있다면 이제 뭐를 맞이해야 돼요? 네, 꺾이는 걸 맞아야 되죠. 그런데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되죠? 지금을 보나요? 앞날을 보나요? 앞날을 보죠. 그 얘기는 테슬라가 지금 여기쯤 있다면 앞날을 봐서 앞날이 실제로 오기 전에 주가는 성장 흐름이 꺾일 겁니다. 꼭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성장 흐름을 꺾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7,500 보조금이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의 대기 수요를 확 끌어당기겠죠. 특히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겨우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확 오르게 되면은 앞으로 먹을 파이는 더 대박 납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내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내 점유율이 60%가 넘는데 그런 미국이 7,500불 보조금을 받아서 요 점유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론 이제 전체 점유율은 떨어지겠지만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가 먹일 수 있는 파이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중요한 시장 유럽. 네, 유럽도 미국보다 거의 2배 정도 점유율이 높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요 시장에서 지금 기가 베를린이 현재 주 2,000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연간 이미 10만 대 수준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베를린이 올해 3월인가 4월에 오픈을 했죠. 이제 반년 됐는데 벌써 연간 10만 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주 2,000대. 근데 일단 테슬라의 1차 목표는 연간 50만 대입니다. 50만 대까지 하면 일단 지금 공장에서의 캐퍼시티는 끝난 거예요. 거기 이제 확장 공사를 해야지 늘어나는데 맥시멈은 한 150에서 200만 대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있는 그 설비로는 맥시멈까지 하면은 연간 50만 대 될 건데 아마 내년 말 정도면은 거의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만 대에 도달을 하면은 모델 3가 10만 대, 그 다음에 모델 Y가 40만 대. 그렇게 해서 50만 대를 하게 되면은 유럽에서의 등록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 분기 특히 떨어진 거는 저 중국 락다운 때문에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3분기에도 크게 회복됐다. 이거는 기가 베를린의 영향도 있습니다. 보시면 독일에서의 등록 대수예요. 모델 Y. 보시면 갑자기 3분기에 말도 안 되게 등록됐죠. 이게 뭘까요? 3분기에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거. 기가 베를린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은 기가 베를린이 아직 주 2,000대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독일에서만 뛰었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뛰었네.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독일에서 압도적으로 뛰었지만 이제 그게 다른 나라로 퍼지겠죠. 기가 베를린이 현재 10만 대에서 내년 말에 50만 대까지 5배가 늘어나면. 그럼 유럽에서의 등록수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 자동차 내에서의 테슬라의 비율이 이게 이제 모든 승용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비율이거든요. 테슬라의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요건데 전 세계지만 이제 세계 3대 시장이에요. 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이 한 2.5% 정도입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이 2.5% 정도. 그러면 2026년에 한 현재의 성장 속도, 예상 성장 속도 매년 한 40에서 45% 정도씩 인도량이 늘어난다면 500만 대 정도가 가능한데 그럴 경우 이게 6% 초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보시면 지금 1%도 안 되던 1%였던 게 불과 2년 만에 2.5%까지 2.5배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2026년까지 6% 초반 정도까지 상승할 거니까 2022년이 한 요 정도고 2026년이 저는 한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까지의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장 곡선은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꺾여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꺾여요. 테슬라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거를 한 2026년, 7년, 5년 그 사이쯤 어딘가 그건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죠. 그때로 보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펀더멘털이 견고하지만 이후로는 분명히 전기차 성장이 느려질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선택을 해야죠. 그 정도가 되면 아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무조건 할 텐데 그걸 통해서 그냥 배당주처럼 계속 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나는 그런 거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성장 자산이 아니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가지고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죠. 테슬라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가져가면 되고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면 그때는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면서 가는 거지 지금부터 뭐 8년 후 10년 후를 예상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아크의 유명한 2025년 불케이스에 보면은 전기차 매출과 자율주행 매출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는 이미 한 2025년이나 6년 정도에 자율주행으로 인한 매출이 전기차를 따라잡을 정도로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옵티머스, 테슬라 봇 이런 것들 뭔가 새로운 거가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걸로 인해서 테슬라가
네, 요렇게 새로운 성장 곡선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면은 성장 자산을 보유하고 싶으신 분도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성장 자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다. 지금 알 수 있는 건 2025년이나 6년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다. 그리고 그 단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비즈니스밖에 펀더멘털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이후 뭐 AI 보시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인한 뭐 로보택시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이런 거는 아직 펀더멘털에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도 있죠. 에너지 사업도 있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은 거의 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뭐 10년 후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내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잡을지. 근데 저는 이제 2020년에 테슬라를 투자했잖아요. 그때 이미 2025년이나 6년까지만 타임라인을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현재 한 4년 정도로 이제 줄은 거죠, 타임라인이. 여전히 저는 2026년 정도까지밖에 안 잡고 있어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내년, 내후년 돼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다면 다시 타임라인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0년에 테슬라를 투자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향후 최소 4, 5년 정도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구매력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거보다 만약에 내가 더 빠른 기간 안에 필요한 구매력이었으면 5, 6년을 잡고 타임라인을 잡고 시간의 지평을 잡고 투자해야 하는 테슬라에 투자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내가 뭐 테슬라 뭐 아직도 20배 오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그거는 투기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